여러분들은 무례한 상사를 어떻게 대하시나요? 좋게 좋게 말하는 사람, 괜히 분위기 싸해질까봐 좀 참고 지나가지 뭐 하는 사람, 또는 내가 더 잘하면 괜찮아질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있으시죠? 그렇다면 이러한 방식들 실제로 효과가 있으셨나요? 아마 이렇게까지 참고 맞춰줘도 상황이 개선되었다 라고 느끼시는 분들은 많지 않으실 겁니다. 우리는 흔히 성숙하게 대응해라, 괜히 부딪히지 말아라, 그럼 참고 어울리면서 살아라 라는 말을 듣고 살아왔죠. 그리고 강의나 어떤 책들에서도요, 이해하고 경청하고 상대방과 대화로 푸는 것들을요, 훨씬 더 성숙한 대응처럼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20년간 직장 내 무례함을 연구해온 심리학자 크리스틴 포라스 박사에 따르면 이렇게 착한 대응이 오히려 상대방의 무례함을 가속시키고 관계를 더 악화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례한 사람을 상대할 때 중요한 거는요, 무조건 참고 맞춰주는 게 아니라 상대에 따라서 적절한 대응을 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다면 무례한 상대 앞에서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것들 무엇이 있을까요? 왜 참을수록 더 악화될까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예전에 대기업에서 근무할 때요, 상사분께서 회식 자리에서 그러시는 거예요. 술을 좀 드시고 물티슈로 발도 닦으시고 좀 입도 닦으시더니 저한테, 야 최은미, 네가 얼마나 긍정적이야. 내가 한번 어디까지 긍정적인지 한번 밟아줘 볼게.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이상한 말이죠. 그런데 더 이상했던 거는요, 그 당시에 저는 제가 좀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계속했다라는 겁니다. 내가 신규로 팀을 옮기고 나서 너무 일을 못했던 거 아닌가? 내가 일을 더 잘해야지 이런 게 없어질 텐데 내가 일을 더 잘해야겠다. 이렇게 문제의 원인을 계속 저한테 찾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계속 저를 검열을 하다가 결국에는 너무 힘들어서 정신과에 갔는데요. 정신과 선생님께서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건 최은미 씨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상사는요, 아마 한 명의 타겟이 있을 거고 그게 착한 최은미 씨일 겁니다. 라는 말을 해주신 겁니다. 그 말을 듣는데 머리를 한 대 띵 맞은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계속 제가 더 잘하면 괜찮아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는 제가 착하게 대응하면 대응할수록 관계의 균형은 더 불균형해지고 무너지고 있었던 겁니다. 심리학에서는요, 반복적으로 허용된 행동은 더 강화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쉽게 말하면 상대방의 무례함에 아무 반응 없이 넘어가면 그거를 허용한다라는 신호로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보다 두 번째가 더 심하고요, 두 번째보다 세 번째가 심하고, 세 번째보다 네 번째가 심하고, 한 사람이 타겟이 돼서 무례한 행동이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게 되는 겁니다. 참는 게 항상 관계를 지키는 게 아니고요, 어떤 상황에서는 나의 침묵이, 나의 친절함이 상대방의 무례함을 키우는 그런 자양분 역할을 하기도 한다라는 거죠.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세요. 내가 뭘 잘못한 건 아닐까? 혹은 내가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건 아닐까? 그런데 심리학적으로 보면요, 무례한 상사들이 타겟을 고르는 데는 일정한 패턴이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갈등 상황에서 양보하거나 참거나 웃어넘기거나 상대방을 맞춰주는 행동,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이게 굉장히 배려 행동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례한 사람한테는 그게 나의 무례함이 이 사람한테는 수용되는구나 라는 신호로 받아들여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역설적으로 착하고 배려심 있고 갈등을 피하시는 분들, 맞춰주고 양보하는 분들이요, 그 첫 번째 타겟이 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저도 저의 이런 성격을 고치고 싶다 라고 정신과를 찾아갔는데, 정신과에서 저에게 해주셨던 말씀이, 최은미님의 그런 배려심 있는 성격은 강점이다. 차라리 지금 조직을 나오는 게 오히려 더 맞을 수도 있겠다라는 조언을 해주셨다라는 거죠. 무례한 사람한테는 무례하게 하셔야 되고요, 배려심 있는 상대방한테만 그 배려심을 발휘하셔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무례한 상사는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첫 번째는 낮은 자존감을 숨기기 위한 경우입니다. 진짜 안정적인 사람은 굳이 남의 자존감을 깎아내릴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남을 눌러야지 내가 높아집니다. 자기 고양 동기라고 하는데요. 제가 겪었던 또 다른 선배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팀 회의 중에 제가 의견을 내서 말하고 있으면 그 자리에서 대면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카톡으로 이런 문자가 옵니다. 야, 너 미친 거 아니야? 회의 길어지는데 어디 눈치 없이 의견을 내? 라고 카톡으로 문자가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배가 어느 날은 또 울면서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나 같은 아이를 낳을까 봐 결혼하기가 너무 무섭다라는 거예요.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울면서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하고 있습니다. 이게 딱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겉으로는 엄청 강하고 세게 구는데 실제로는 자기 자신을 엄청 낮게 안 좋게 보고 있는 낮은 자존감을 가진 상태라는 거죠. 그 불안감을 남을 통제하고 남을 깎아내리는 형태로 풀고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권력을 이용한 통제도 있는데요. 이것 또한 낮은 자존감에서 오는 거는 동일한데 직장에는 공식적으로 권력이 어떤 직책이라던가 직급에 따라서 부여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 권력을 이용해서 무례함을 피드백이라는 용어로 포장하기도 합니다. 원래 직장이 이런 거야. 너 생각해서 하는 말이야. 라고 굉장히 무례한 말을 서슴없이 하는 거죠. 나르시스트처럼 어떤 성격적인 특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특히나 본능적으로 한 명의 타겟을 찾습니다. 반박 안 할 것 같은 사람, 참아줄 것 같은 사람, 나와의 관계를 쉽게 끊지 못할 것 같은 사람.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요. 내가 이상하니까 타겟이 된 게 아니다. 절대로 여러분이 이상해서 타겟이 된 게 아니다. 오히려 상대방이 무례한 거다라는 것을 이해하셔야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직장 상사에게 타겟이 된 분들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즉시 의견을 표명하세요와 같은 뻔한 이야기만 드리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현실에서는 그게 안 되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저도 안 됐었고요. 그 자리에서는 당황해서 아무 말도 못했는데 집에 가는 길에 생각나고 잠자리에 누우니까 너무 억울하고 이러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저도 그랬고요. 그래서 오늘은 정말 현실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 3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웃어 넘기지 않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당황하거나 불편할 때 웃습니다. 그런데 그 웃음이 상대방한테는 괜찮다라는 신호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웃지 말라라는 게 화를 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만 웃기지 않은 상황에서, 웃고 싶지 않은 상황에서 표정을 굳히거나 침묵을 유지하는 거, 아무런 말을 하지 않는 거, 그것만으로도 무례한 상사한테는 내가 너를 받아주고 싶지 않다라는 그 시작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다른 것들을 하신다더라도요, 그 자리에서 계속 웃고 계시다면 효과가 없어요. 표정을 굳히거나 대응을 하지 않고 침묵을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대면으로 커뮤니케이션 하시기가 굉장히 어렵고 불편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특히 쑥스러움을 많이 타고 내향적이신 분들은 더 그렇죠. 저도 그랬는데요. 그래서 저는요, 문자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정리를 해서 말로 하려고 했는데 막상 앞에만 가면 너무 긴장이 되고 또는 너무 화가 나고 이야기를 잘 못하겠는 거예요. 문자로 제가 이러저러한 상태이고 그것 때문에 정신과를 다니고 있습니다 라고 짧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 뒤로 그 상대의 태도가 달라지더라고요. 중요한 건 내가 지금 불편하다라는 신호를 전달하는 거지 그게 꼭 대면일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문자 이런 걸로도 충분히 하실 수 있고요. 무례한 요청을 전화로 하는 경우에도 그 자리에서 된다 안 된다 바로 대답을 하지 마시고요. 제가 지금 중요한 일이 있어서 전화 잠깐 끊고요.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신 다음에요. 다시 전화 드리지 말고 문자로 거절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세 번째, 웃지 않고 문자로 말할 정도의 깡이 생기셨으면 되묻는 방법도 쓸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무례한 행동을 했을 때 지금 저한테 하신 말씀이실까요? 그 말씀이 어떤 의미이실까요? 라고 흥분해서 맞받아치는 게 아니라요. 상대방이 했던 말을 그대로 되돌려주는 겁니다. 짧게 화내지 않고 차분하게 한 박자 쉬고 이야기하는 게 중요합니다. 무례한 사람을 상대할 때 중요한 거는 착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내 기준을 알려줘서 이 선을 넘지 않도록 신호를 줘야 된다는 거거든요. 어떤 상황에서는 나의 잘못을 찾고 조금 양보하고 참는 것보다 오히려 짧고 차분하게 선을 긋는 게 더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딱 하나만 해보세요. 무례한 말을 들었을 때 습관적으로 웃어 넘기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소중한 존재입니다.